장 마감 후에 실적을 공개를 했는데요. 일단 매출액을 보시면 매출액은 서프라이즈입니다. 전년 대비 72% 급증을 했어요. 그래서 예상보다 잘 나왔습니다. 근데 플러그 파워는 이 사실 수소 경제가 이제 막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매출 성장의 추세를 보일 기업이에요. 그죠? 그래서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뭐 매출이 72% 늘면서 이게 좀 빨라지는 거 이런 거는 긍정적이고 우리가 원하던 그 흐름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수익성이에요. 이 EPS가 4센트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전년도에는 3센트 적자였고요. 시장에서는 한 27센트 정도 4센트가 아니라 40센트죠. 40센트, 30센트 적자였고 시장에서는 27센트 적자를 예상을 했는데 그러니까 적자폭이 좀 컸던 겁니다. 전년 동기 그리고 시장의 예상보다도 적자폭이 컸어요. 이 부분이 좀 부담을 느꼈는데 그래서 이게 대부분 외신에서는 이 수익성이 시장 기대에 못 미치면서 주가가 많이 빠졌다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좀 이상하잖아요. 16%나 급락할 정도였나? 였는데 사실 그 이유들이 또 나오더라고요. 일단 매출 가이던스는 연간 매출 가이던스도 약 12억에서 14억 달러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값이 한 13억 달러가 될 텐데 그러면 요 1, 2분기 걸 빼고 나면 하반기에만 한 8억 3천만 달러 매출을 올린다라는 거거든요. 요것도 시장 예상보다는 높습니다. 그러니까 매출 성장의 그 궤도는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같은데 문제는 이거예요. 사실 EPS 적자폭이 커졌던 것도 투자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겠지만 가장 밑단에 있는 프로젝트 일정이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다라는 거. 이게 사실은 핵심인 것 같습니다. 매출 성장이 매우 중요해요. 그러면서 이제 언제 수익이 흑자로 전환하느냐 그게 이제 관전 포인트이긴 한데 그러려면은 지금 플러그 파워는 엄청난 공장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왜? 앞으로 이 수소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늘고 있으니까 이 수요에 받쳐주기 위해서 공장을 지금 한 서너 군데 막 짓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날씨가 안 좋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6개월 정도 이 프로젝트가 지연된다고 회사 측에서 이거를 공식화했습니다. 일단 지금 루이지애나 공장 같은 경우에는 당초 2023년 올 연말에는 여기에서 이제 완전 생산을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했었는데 이게 이제 내년에 완전 생산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했고 뉴욕하고 텍사스 공장도 원래 내년 상반기쯤 이제 완전 가동, 완전 생산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게 하반기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한 6개월씩 다 뒤로 밀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빨리 공장들에서 잘 이게 공장이 잘 돌아가고 물건들을 팔아야 이게 매출이 늘고 수익성이 개선이 되는데 이게 이제 지연되니까 아무래도 선도 업체이기 때문에 생각지도 못했던 많은 변수들도 있을 거예요. 거기에 이제 날씨 변수도 좀 들어가고 뭐 이러면서 회사 측에서는 우리가 선도업체고 남들이 하지 않은 길을 가기 때문에 자꾸 이런 장애들을 만나면서 극복하면서 가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이 타임라인이 조금씩 지연이 되고는 있어 라고는 해명은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우려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두 번째는 테피스트리입니다. 요 기업도 16% 급락을 했는데요. 우리 테피스트리 하면은 모르는데 코치 하면 이제 많이들 아시죠. 가방들 다들 이렇게 들고 다니시잖아요. 럭셔리 패션 지주사 테피스트리인데 여기 브랜드가 코치, 케이트 스페이드 이런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지주사입니다. 테피스트리가 카프리 홀딩스를 인수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카프리 홀딩스 얘도 상장사거든요. 근데 얘는 오늘 56% 급등했습니다. 인수를 당하는 애는 56% 급등을 했고 인수를 하는 애는 지금 16% 급락을 한 거거든요. 그 느낌은 뭘까요? 그러니까 이게 팔린 애는 뭔가 남는 장사 한 거고 사는 애는 뭔가 그죠? 그죠? 근데 이게 왜냐면 85억 달러에 인수한다고 하는데 이게 주당 57달러래요. 근데 카프리 홀딩스가 오늘 주가가 56% 올라서 한 54달러인데 그러니까 한 30달러 중반대였던 거를 57달러니까 프리미엄을 엄청나게 붙여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카프리 같은 경우에는 아싸 한 거고 테피스트리 같은 경우에는 좀 비싸게 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부담감들이 작용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카프리 홀딩스는 어떤 회사냐면 얘도 글로벌 패션 가방, 구두, 옷, 향수 이런 거 취급하는 업체인데 마이클 코어스, 베르사체, 지미추 베르사체하고 지미추는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그죠? 이런 브랜드 또 운영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일단 M&A 소식에 조금 희비가 엇갈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세 번째는 앱플로빈입니다. 이 기업은 오늘 26.5% 급등을 했습니다. 소프트웨어 기반의 모바일 광고 플랫폼을 운영하는 업체인데요. 그러니까 앱플로빈이 제공하는 그 소프트웨어를 이용을 하면 모바일로 광고하는 모바일 광고를 하고자 하는 요 수요가 많을 텐데 요들이 앱플로빈의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면 그 광고를 잘 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인 것 같아요. 자, 앱플로빈이 오늘 실적을 공개를 했습니다. 9일 날 매출액 예상치 웃돌았어요. 전년 대비 한 3% 감소하긴 했습니다만, 근데 이 이익이 완전 서프라이즈였죠. EPS가 22센트 기록을 했는데 전년 동기에는 6센트 적자였거든요. 그리고 시장에서는 이번에는 흑자 전환할 텐데 한 8센트 정도 예상을 했는데 이게 22센트 흑자가 되니까 완전 서프라이즈였죠. 거기에다가 3분기 매출 가이던스도 한 7억 8천만에서 8억 달러 정도 제시를 했는데 시장 예상이 7억 4천만 달러였으니까 이것도 시장 예상 크게 웃돌았습니다. 근데 그 이유 애플로빈이 AI 기반으로 한 광고 타겟팅 엔진을 출시를 했는데 이게 반응이 되게 좋은가 봐요. 그래서 이게 엑손 2.0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아마 우리 메타가 AI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타겟팅하는 광고 잘하고 있어서 지금 요즘 많이 뜨고 있잖아요. 아마 그런 소프트웨어인 것 같아요. 딱 보니까 그죠? AI 기반의 광고 타겟팅 엔진이라고 하는 거 보면 그래서 그런 소프트웨어를 성공적으로 출시를 했고 반응이 매우 좋다라고 평가들이 나오면서 월가에서도 목표가 상향이 이어졌는데요. 특히 골드만삭스에서는 당초 애플로빈에 대해서 목표가 25달러 가지고 가던 애인데 이걸 50달러로 100%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괜찮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네 번째는 펜 엔터테인먼트입니다. 7% 급락했는데요. 펜 엔터테인먼트 여러분 기억나세요? PD님? 펜 엔터. 그 카지노. 그죠? 맞아. 맞아. 왜냐면 이거 막 하시면서 하면 집중 못할 텐데 펜 엔터 저희 그저껜가 그쵸? 드래프트 킹즈 하면서 그죠? 그거 하면서 시간 내에서 드래프트 킹즈가 급락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뭔지 막 찾아봤더니 펜 엔터가 디즈니의 ESPN과 합작을 해서 이제 앞으로 이 스포츠 베팅을 한대요. 그 얘기 들었었잖아요. 그때 이 펜 엔터는 시간 내에서 20% 급등했었던 거. 그쵸? 저희 방송 계속 보시는 분들은 이제 기억나실 거예요. 자, 펜 엔터에 대해서 그래서 기대감들이 좀 있었어요. 처음에 그거 공시 딱 했을 때는. 그래서 디즈니도 이제 ESPN 이거 합작사 찾는다고 파트너 찾겠다고 했는데 펜 엔터로 찾았구나. 그리고 펜 엔터도 ESPN 요 독점 거래 해가지고 그쪽에서 나오는 스포츠로 스포츠 베팅업 하고 하면 괜찮겠네. 이렇게 했었는데 월가에서 그 이후에 호가 아니라 혹평, 혹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펜 엔터테인먼트는 미국 카지노 운영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온라인 카지노가 아니라 오프라인 카지노. 근데 이 펜 엔터가 온라인 스포츠 베팅, 원래 바스트 스포츠북도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이게 아마 딴 기업으로부터 지분 인수를 했는데 2020년에 지분 인수했고 올해 나머지 지분 다 인수해서 100% 지분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일단 이거는 다시 원주인한테 매각했다라고 그때도 아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과정도 뭔가 월가에서는 되게 이거는 당혹스러운 거래야라고 하는데 이 펜 엔터가 바스트 스포츠북을 그 지분 100% 인수하기 위해서 총 들어간 돈이 5억 5천만 달러라고 하는데요. 이번에 그냥 원주인한테 다시 매각하면서 1달러에 팔았대요. 그러니까 그냥 준 거예요. 그죠? 야, 나 이거 필요 없으니까 그냥 가져가. 그냥 1달러는 사실은 그냥 1,000원 주고. 그러니까 이거를 마무리하는 것도 너무 좀 기이했다라는 평가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도 조금 특이한 거래이긴 한데, 자, 그 다음 디즈니와 ESPN 벳 요걸 이제 출시를 하게 됐는데, 그래서 ESPN과의 요걸 이제 독점적으로 그 중계를 하는 그걸 갖고 왔고 중계하고 그 스포츠 베팅하는 걸로 했는데 이걸 10년 독점권을 계약을 했는데 10년간 15억 달러를 디즈니 측에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연간으로는 한 1억 5천만 달러씩 지급을 해야 되는 그런 거래인데요. 이에 대해서 이제 월가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일단 목표가와 투자 의견 하향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그래 잠재적으로 이 스포츠 베팅 사업이 계속 합법화되고 있기 때문에 잠재적으로는 긍정적 요인이야. 그러니까 요즘 이 시장이 계속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그런데
드래프트 킹즈가 이제 뭐 수익으로 전환하고 이러고 있는 상황이고 워낙에 저 점유율이 높은데 펜엔터가 이걸 통해서 이익 실현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 같은데 라는 점. 그리고 또 하나 이 디즈니와 펜엔터의 그 계약 내용을 보면 3년 안에 요 3년 만에 이들이 생각하는 시장 점유율 그게 이제 공개는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이게 어느 정도 점유율이 달성이 되지 않으면 요 계약은 조기에 중단할 수 있다라는 그런 조건이 있대요. 이게 한 3년 정도인데. 그래서 펜엔터가 요 ESPN 베스트 통해서 빨리빨리 시장 점유율, 그러니까 뭐 드래프트 킹즈 거라던가 뭐 펜듀드 거라던가 이거를 점유율을 뺏어오지 못하면 요 계약도 그냥 해지돼요. 그럼 3년간 한 뭐 4, 5천만 달러만 지불하고 그냥 끝날 수도 있는 좀 뭐 그런 조건들이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우려의 소리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펜엔터에는 이게 악재고 오히려 디즈니 쪽에서는 디즈니가 좀 남는 장사했다. 근데 디즈니의 이미지 뭐 우리 아이들에게 마우스 G를 통해서 꿈과 희망을 주는 데인데 이런 스포츠 베팅 이게 또 얘네한테 이미지가 맞아? 뭐 이런 얘기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 거래에 대해서 이제 시장에서 약간 조금 까리한데 라고 하는 평가들이 좀 나오더라.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